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중순 인천 연수구에서 킥보드에 치여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3세 아이와 편의점 들렀다가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고를 낸 가해자는 중학생 2명으로 무면허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고 주행이 금지된 인도에서 전동기기를 타다가 낸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연수구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이승욱 한겨레 기자와 서강대 겸임교수인 이승기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상태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살 난 딸 아이와 인도를 걷다가 봉변을 당한 30대 엄마. 지금 상태가 좀 어떤가요? 예, 지난 10월 18일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당시에 이제 딸을 보호하시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전동 킥보드와 크게 다쳤고 그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여전히 상태는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가해 학생들은 원동기 면허도 없었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2명이 동시에 이제 탑승을 해서 1인 탑승 원칙을 위반을 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도 일산에서 60대 부부가 또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한 분이 사망했고 이런 전동기구 사고가 좀 끊이지 않았는데 실제 얼마나 좀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전동 킥보드 사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 통계가 있습니다. 해당 통계를 보면 2017년 117건에 불과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를 포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21년 1735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총 사고 건수는 3,421건이고 2017년 4명이던 사망자 수도 2021 1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의 사고가 전체의 34.8%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로 인한 부상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에는 사고 건수가 2,300여 건으로 더 증가를 했고 24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관련해서 이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지금 계속 꾸준하게 지금 사고도 늘고 있고 사망자들도 좀 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걸까요? 좀 여러 원인들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딴 사람이 이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지만 해당 전동 킥보드를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어제 그 연수구 송도동에서 그 경찰과 함께 전동 킥보드 단속 현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한 고등학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자신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이제 나중에 인증하기 이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면허 없이 실제로 이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는 업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전동 킥보드 사고에 이유가 좀 많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동 킥보드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 충격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헬멧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리고 헬멧을 빌려주는 칸들이 전동 킥보드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해당 뚜껑을 열어보면 헬멧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용률이 낮고 그래서 무방비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뿐 아니라 그 인도를 많이 주행하는 탓에 보행자와의 사고가 많아서 보행자들의 사망 사고도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사고를 더욱더 난폭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안전 기준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이승욱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사실은 이 면허가 없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사고 낸 학생들이 보면 여중생들이란 말이에요. 중학생들인데 차도도 아니고 또 인도를 걷다가 사고까지도 당한 이런 상황들. 아예 인도로는 이렇게 원동기가 다닐 수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 같은 이 개인형 이동 장치, 그러니까 이른바 PM은 이 법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즉 자동차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절대 주행을 할 수가 없고요. 원래 이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와 도로가 있으면 그쪽으로
없을 경우에는 차도의 가장 우측 가장자리로 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차도를 달리기엔 좀 위험하다 보니 이용자들이 그냥 인도에 올라타서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사고도 바로 그런 경우였고요. 이 가해자인 중학생들이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건데 이건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이제 보도 침범으로 심각한 위반 행위입니다. 게다가 또 이번 사건을 보면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으니 무면허 운전, 또 두 명이 함께 탔으니 2인 탑승 금지 위반,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까지 거의 모든 안전 수칙을 다 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뭐 단순히 청소년들의 뭐 실수라든가 뭐 일탈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도로교통법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 길거리 어딜 가든 이런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뭐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만 봐도 사실 면허증 없이도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면허증 없이 이렇게 운행하는 거 누구 책임으로 봐야 될까요? 예,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법은 있는데 현실이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좀 전형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동 킥보드는 이제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 그리고 원동기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면허 확인 절차가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이제 면허증 사진 한 장만 올리면 거의 확인 완료가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 부분은 뭐 명백히 이제 대여업체의 책임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순히 면허증 사진만 올리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미성년자나 혹은 타인 명의로 대여하는 걸 막는 이제 기술적 장치를 이제는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뭐 경찰청 면허 시스템과 뭐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일정 주기로 다시 인증을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사용하기 직전에 바로 이제는 얼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이건 단순히 관리 미흡이라고 볼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의 책임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업체가 이런 면허 인증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뭐 정기적으로 뭐 점검을 하고 위반 시에는 뭐 과태료나 영업 정지, 뭐 심하면 이제 영업 취소 같은 행정 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 감독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업체는 막았어야 되고 지자체는 관리했어야 하는데 둘 다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처럼 미성년자의 무면허 사고, 인도주행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좀 다양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최근에는 경찰이 그 면허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 사실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뭐 대여업체의 뭐 무면허 방조죄 가능한가요? 예, 충분히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법에서 이 방조라는 건 범죄가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혹은 범죄가 일어날 걸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그 수단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걸 이제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대여업체가 무면허 이용이 반복된다는 걸 알면서도 면허 확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서 이걸 계속 방치했다면 이걸 이제는 무면허 운전을 돕는 행위, 즉 무면허 방조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지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이 무면허 운전이 이미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우린 단순히 기술만 제공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뭐 발을 빼기는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따라서 면허 실명 확인 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방조범 뭐 충분히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형량 자체가 뭐 무겁진 않은데요. 뭐 매우 가볍습니다. 사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직결 심판을 통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매우 낮은데요. 하지만 이건 이제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면허 인증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 업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점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뭐 앞서서 이렇게 뭐 업체에 대한 이런 뭐 방조죄, 뭐 혐의 여부까지도 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실제 가해자의 경우는 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그 지난해 고향 일산에 있었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좀 대표적으로 이제 판례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제 이때 사고는 60대 부부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고 운전자인 고등학생은 무면허 운전과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요.
결국에는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금고형이 나왔고 또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아무래도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그리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고려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금고형은 이제 뭐 실제로 교도소 등에서 이제 수감이 되지만 뭐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구속형보다는 징역형보다는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뭐 구속이 된다는 점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이승욱 기자가 이렇게 뭐 실제 처벌받은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줬는데 예. 처벌 수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여전히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좀 크게 다쳤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일반 자동차 사고와 좀 동일한 기준으로 좀 처벌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무면허 운전이나 뭐 인도주행,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데 이제 공소 제기를 하고 그 다음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초범이거나 특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과명이 이제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사고 재발을 막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산 호수공원에서 중학생들이 이제 킥보드를 타다가 이제 발생한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피해가 이 정도로 커야 이제 금고형 그러니까 징역형이 나오는데 그마저도 이제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킥보드를 뭐 단순한 편의 수단이 아니라 분명히 자동차로 인식할 때가 됐고요. 법 적용도 그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뭐 그런 중대한 사고에는 단순 벌금이나 뭐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좀 엄중한 처벌 기준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서서 처벌 수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봤는데 실제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연수구에서 차 없는 거리 지정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좀 나섰어요. 지자체에서 어떤 대책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전동 킥보드 통행 금지 도로를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게 입법 예고가 됐고 아직 구의회 통과는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근데 사실 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뭐 구의회가 열리면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주민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보험 가입을 지원을 하고 뭐 안전교육과 사업 지원을 또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뭐 이 조례 개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계양구 같은 경우에서는 얘기 나오는 것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 보행자에 설치돼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신고를 계속함으로써 뭐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동 킥보드를 퇴출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전동 킥보드 업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업체 어플 같은 것들 보면 계양구에서 그런 것들 전동 킥보드가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각 지자체의 노력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앞서서 연수구가 이런 조례들을 좀 개정하려는 노력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미 서울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좀 있었나요? 예, 그 서울시 사례는 지난 서울시가 이제 3월에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뭐 전동 킥보드 통행 금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이후 이제 홍대와 반포에 전동 킥보드 없는 도로를 실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실시한 결과 뭐 정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보행 환경 개선을 체감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통행량과 무단 방치가 줄었다라고 답을 했고요.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특히 긍정적 반응이 높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98.4%가 확대를 찬성한다라는 의사를 보였고요. 물론 일부 이용자는 불만도 있지만 주민 대다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에 만족하고 있고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은 노력에 해당이 되겠지만 뭐 실제로 또 이런 법적 장치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떤 법안들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뭐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안전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찰청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작업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재부가 발표했었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이제 정부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급증에 따라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업체들과 함께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관련 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 대책의 핵심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이용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앞서 대여업체들에게 면허 확인 의무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어나자 이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현재 전동 킥보드의 속도가 이제 25km 미만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은 이 최고 속도를 불법으로 해제를 해서 빠르게는 시속 100km까지 이제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이제 무법 질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마련을 하고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동 킥보드의 초과 탑승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현재는 이제 이 최고 20만 원의 벌금이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벌금 상한이 이제 50만 원으로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이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이고요. 전동 킥보드 전면 금지 법안도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발의한 킥난이 금지법으로 불리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전동 킥보드 사고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고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전동 킥보드 운행을 아예 금지하겠다라는 법안이고요. 지자체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킥보드 없는 거리법을 추진을 하면서 지자체가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단속을 직접 추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법안의 취지입니다. 네, 뭐 앞서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실제로 좀 이어지길 좀 바라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해외 사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프랑스 파리, 뭐 스페인 마드리드 같은 곳에서 뭐 전동기기 전면 금지법을 시행하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국회에서도 전면 금지법까지 나왔는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통과 가능성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럼 아예 다 금지하자 식의 접근이라면 교통사고로 한 해에 3,000명 가까이가 사망하는데, 그럼 자동차도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좀 다소 무책임하고 좀 성급한 입법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해외 사례를 보면 파리나 마드리드 같은 도시들이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이유가 있는 게요. 그런 도시들은 이제 대중교통이 워낙 잘 갖춰져 있고 또 도심 도로가 워낙 좁고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전동기기 주행 자체가 위험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른 게요. 일단 지역 간 이동이 많고 대체 교통수단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좀 넓다 보니까 자전거나 전동기기가 또 같이 이렇게 사람과 그러니까 전용 도로로 같이 다니기에 충분한 이제 환경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전면 금지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완전 금지보다는 면허 확인 시스템을 좀 의무화하고 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좀 금지 구역으로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관리 강화형 개정안으로 지금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 전면 금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막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고를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신사업의 이제는 좀 성장을 가로막는 이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사고를 막는 법이 아니라 이제 관리하는 법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무면허 이용을 차단하는 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좀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 다시 말해 이제 선별적 금지와 철저한 통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현실에 가장 맞는 이제 합리적인 해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분께서 앞서서 많은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국회에서 지금 법안 발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응책 심도 있게 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 좀 어떤 대책들 더 실효성 있게 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강력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면허 인증 절차는 무조건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교육 그리고 헬멧 착용을 강제하고 무면허 및 불법 주행 단속을 또 일관되게 시행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와 경찰, 정부가 협력을 해서 전동 킥보드의 통행 금지 구역을 확대를 하던가, 아니면 대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이용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이렇게 전동기기 말 그대로 이제 킥난이들에 대한 이런 논란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좀 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